안녕하세요. 엑스파일의 엑스컬리입니다. 1970년생으로 오레곤주의 포틀랜드에서 자란 토냐 하딩. 그녀의 아버지는요, 신체적인 장애를 겪고 있었어요. 그런 토냐는 3살 때 엄마를 따라 스케이트장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피겨를 배우게 되는데, 평소 이렇게 실력이 늘지 않던 토냐가 하루는 모두의 눈을 의심케 할 정도로 정말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게 되죠. 이때부터 피겨의 재능을 발견한 코치와 어머니는 토냐를 본격적으로 선수로 키우게 되는데요. 이후 전보다 훨씬 더 힘든 훈련을 해오며 토냐도 피겨가 좋았는지 5살 무렵에는 얼음판에서 끌어내야지만 연습을 끝낼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8살 때 트리플 점프, 12살 때는 트리플 러츠도 성공시켰다고 합니다. 이후 1985년부터 토냐는 내셔널에 나가기 시작했고 91년에는 생애 최절정기를 맞게 되는데요. 91년 당시에 미국 최초로 연속 트리플 악셀을 성공한 유일한 선수였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그녀의 모습을 안 볼 순 없겠죠? 지금부터 저와 그녀의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감상하실게요. She will do a triple axel. First, a triple lutz. And now the question is whether she will become the first American to attempt and complete a triple axel jump. We will know that here, whether she tries it or not. Good girl! Oh, isn't that great? The first time an American, only Midori Ito. Oh, no! Triple loop jump. Wonderful height. Nice, just wonderful. She's just getting a perfect program. And now only one remaining difficult move, the double axel. She is. And a final move, a dead drop into a back sit spin. And what a moment for this young lady. So nice. Just terrific. 자, 토냐는 전미 챔피언, 월드에서 2위, 스케이트 아메리카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정말 다양한 좋은 성적을 보이며 미국 최고의 기대주로 단번에 스타가 돼버리죠. 자, 대기업에서 엄청난 광고, 그리고 기업을 포함한 이제 개인적인 스폰의 서포트까지 받게 되는데요. 한창 인기를 실감하며 지내던 토냐는 어느 순간부터 각종 대회에서 부상을 포함한 많은 구설수들로 종종 입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요. 백스테이지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시상식이 무려 20분이나 지연되는가 하면 평소 이제 선천적 이런 천식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태우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부터 언론은 그녀를 조금씩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녀에게도 슬슬 안티가 생기기 시작했죠. 자, 그녀가 하락세를 이렇게 한참 타고 있는 와중에 스폰과 연결되어 있던 다른 언론 측에서는 그녀를 막 감싸기 바빴어. 왜냐면은 토냐가 대회에 나가는 순간 이미 사람들은 그곳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스폰과 연결되어 있는 언론에서는 그녀의 나쁜 짓을 다 막기 바빴던 거죠. 자, 그러기엔 너무 일파만파 퍼져버리는 그녀의 행동들 때문에 이제 많은 팬들도 안티로 돌아서는 바람에 그녀는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게 됐어요. 자, 점점 늘어나는 안티들. 토냐는 다시 명성을 되찾기 위해 재기를 꼭 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녀에게 주어진 기회는 단 하나. 94년 릴레한 메르 동계올림픽에서 반드시 금메달을 획득하는 거였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넘어야 될 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그녀가 넘어야 될 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녀의 라이벌이자 자신을 2인자로 만들어버린 낸시 캐리건이라는 소녀가 넘어야 될 산이었던 거예요. 이 둘은요, 어릴 적부터 함께 연습을 하며 라이벌로 지목됐었는데, 토냐가 하락세를 탈 때쯤 낸시가 자신보다 더 우월한 모습과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이자 긴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었고, 슈퍼루키라 불리었던 미셸 칸의 등장함으로써 토냐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자, 토냐는 불안함에였을까요? 수시로 코치를 바꿔가며 연습에 매진하는데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코치를 교체하자 이 또한 구설수에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이 외에도 토냐는 항상 이슈를 몰고 다니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토냐는 그렇게 구설수를 만들며 시간을 보내던 중 어느덧 시간은 흘러 94년 릴레아메르 동계올림픽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94년에 미국은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의 황금기라 불릴 만큼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당시 선수들은요, 이제 선수 일정이 잡히게 되자 모든 선수들이 연습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언론에서는 역시나 토냐와 낸시를 라이벌 구도로 주목시키게 됐죠. 자, 이에서 미셸 칸의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며 토냐를 조금 더 조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토냐가 이렇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요, 이번 릴레아메르 올림픽에서는 단 2명만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미 미 빙상 연맹 측은 토냐와 낸시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미셸은 예비 선수로 낙점이 된 상태였는데, 만약 낸시와 토냐가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미셸은 출전하지 못하지만, 낸시나 토냐 중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둘 중에 한 명은 출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대회를 며칠 남기지 않고 선수들은 더욱 연습에 매진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영상 한 편 보고 오실게요. I don't know, some hard black stick. Something really, really hard. Help me. We're gonna get you to the 자, 싱글 프리 경기를 약 이틀 앞뒀던 1월 6일 연습을 마친 낸시는요, 빙판회에서 나와 탈의실로 향하던 중 한 괴한으로부터 습격을 받게 됩니다. 자, 괴한은요, 둔기로 낸시의 오른쪽 무릎과 허벅지를 강하게 내리친 뒤 도주하게 되는데, 당시 습격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건 그리 쉽지 않았다고 해요. 자, 습격당한 낸시는 이제 후유증으로 모든 경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싱글 프리 경기에는 토냐와 미셸이 출전하게 됐죠. 자, 싱글 프리 경기에서 토냐는 당당하게 1위, 미셸 칸이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둘만 출전하고 낸시가 출전하지 못하자 언론은 토냐와 미셸이 당연히 남은 경기를 모두 참가할 거라 예상했지만, 미 빙상 연맹 측에서는요, 낸시의 부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경기를 출전시키겠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자, 그들의 자체 규정을 보아하니까 연맹은 올림픽 선발전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를 선발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연맹 측은 이를 거론하면서 낸시를 올림픽에 출전시킨다는 거였죠. 자, 이어서 낸시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했고, 낸시 캐리건 역시 대회를 위해 끝없는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대회가 있기 전까지 FBI는요, 낸시 습격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야, 이거 토냐 등이 사주한 거 아니야? 라며 토냐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언론은 서서히 토냐의 목을 또 한 번 조르기 시작했는데, 조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했죠. 왜냐? 한참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던 토냐가 2인자의 서러움을 이번에 벗어던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은 평생 2인자의 삶으로 빛을 못 볼 거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자, 모두가 이 사건에 크게 주목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범인이 쉽게 잡히게 되는데요. 낸시를 습격한 범인은 바로 토냐를 경호했던 쇼온 에크하트 경호원과 직접 해를 가했던 쉐인 스턴트, 이어서 운전을 한 쉐인의 친구로 밝혀지게 돼요. 자, 이 모든 게 언론에 공개되자 미국 전역은 발칵 뒤집혔는데, 여기서 더 충격을 더해준 건 이 모든 걸 사주한 사람이 토냐와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프의 사주였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토냐를 향해 이를 알게 되자 모두가 토냐를 향해 비수를 내던지기 시작했고, 조사를 받던 토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제가 사주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진짜 몰랐어요. 낸시가 그렇게 된 거 진짜 안타까운 거 맞는데 저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진짜예요. 라며 강하게 부인해요. 자, 이어 그녀는 범행에 가담한 경호원과 자신의 남자친구를 변호해 주는데,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착하다 막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쟤 또 착한 척하네. 쟤 이번 사건에서 빠지려고 별 쇼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며 그녀에 대한 의혹을 수그러뜨리지 않고 있었죠. 자, 언론은 토냐를 계속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게 혹시 가정교육, 가정 환경에 영향이 미쳤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낸시와 토냐의 가정 환경을 비교하기 시작해요. 자, 이 둘의 가정 환경을 보아하니까, 자, 낸시는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 예의 바르고 엄격하게 자라왔고, 낸시와는 달리 토냐는요, 똑같이 가난한 집안이지만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매일 학대하는 어머니 밑에서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토냐의 성공 뒤에는 토냐를 이용해 경제적 부와 명성을 성취하려는 부모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는데, 그중 특히 여기 보이시는 이 토냐의 엄마의 욕망은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자, 한 인터뷰를 따르자면요, 토냐가 스케이팅을 잘 못하면 그녀의 엄마는 굉장히 화난 상태로 토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얼음판에서 끌어내려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냐를 미친 듯이 폭행해요. 자, 가끔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토냐의 머리 휘어잡은 채 귓뺨망이를 때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그녀를 화장실조차 보내지 않는가 하면은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이 토냐의 엄마는, 야, 너 연습 안 해? 너 미친 거 아니니? 야, 쟨 우리 라이벌이야. 미쳤어? 너 오늘 연습 끝나고 와. 너 뒤질 준비해. 자, 이렇게 그녀의 엄마는 학대를 일삼으며 토냐의 주변에는 아무도 다가설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냐가 한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어릴 적부터 엄마의 매질과 닥달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빙판 위로 다시 올라가는 것 뿐이었고, 5살 무렵에 빙판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이어서 빙판 위에서만큼은 유일하게 자신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빙판 위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죠. 자, 어린 시절 매일 압박받던 토냐는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는지 어느 순간부터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며 두각을 나타냈고, 그 모습이 알려지자 미 빙상 연맹 측은 토냐의 이런 모든 연습 비용을 전액 지원했다고 해요. 자, 91년 이후 수입이 점점 생기고 모두가 토냐에게 주목하기 시작하자 그녀의 엄마는 더 많은 욕심이 생겼는지
토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야 이 기집애야, 피겨는 귀족 스포츠야, 알아? 엄마가 몇 번을 얘기하니? 제발 귀족처럼 우아하게 좀 굴어. 토냐, 넌 여왕이야. 피겨계의 여왕. 알아듣니? 네가 금메달만 따면 저딴 구설수 다 사라져. 알지? 그러니까 제발 행동 좀 똑바로 하고 다녀. 알겠어? 처맞기 싫으면. 자, 이런 가정 환경이 알려지자 토냐를 가르쳤던 그녀의 코치도 한몫 거들었는데요. 토냐의 무대를 볼 때 가끔씩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녀는 그 자신의 불행한 가정 환경을 무대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다라며 그녀의 엄마를 비꼬는 말도 했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다시 낸시의 습격 사건으로 돌아와서 언론과 FBI는 토냐를 계속 압박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녀를 아무리 압박해도 토냐는 끄떡이 없었어요. 왜냐? 그녀에겐 기업 스폰서와 개인 스폰서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FBI는 이들 때문에 더 늦어지기 전에 토냐의 주변인을 토대로 탐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인 증언들 중에는 평소 토냐가 활발한 성격이긴 했으나 심리적인 압박을 심하게 받았는지 항상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는가 하면 이번 사건을 봤을 때도 아마 토냐가 사주한 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다고요. 이 밖에 토냐 남자친구랑 동거하는 거 몰랐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더 빠를걸요? 라는 제보를 듣고 동계올림픽을 며칠 앞둔 2월 1일 자, 당시 남자친구 제프를 포함한 3명의 용의자들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제안을 건네는데요. 이번에 솔직하게 다 불면 감형시켜줄게. 괜찮지? 자, 감형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이 용의자들은 사실 토냐 걔가 질투심이 좀 많은데 이런 거 사주할 거라는 거 대충은 눈치채고 있었어요. 라며 이 외에 많은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자, 혐의를 인정한 이들은 징역을 받게 됐고 이를 토대로 미 빙상 연맹 측은 토냐의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녀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다 그랬죠. 자, 그녀의 든든한 백이었던 가족과 스폰들은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발벗고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니들이 진짜 미쳤구나. 야, 얘 미국 최초로 트리플 X를 한 애야. 기억 안 나? 이딴 식으로 나오면 더 이상 스폰 못 해주지. 하긴 그동안 돈 꽤나 많이 받아 먹었어. 이제 스폰 그만할 때가 되긴 된 것 같다. 그치? 자, 이들은 반강제적인 협박으로 빙상 연맹 측에 수천만 달러를 물어내라는 소송을 걸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까지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는 가족과 스폰서들에게 토냐라는 존재는 돈을 벌어다 주는 그냥 기계 같은 존재고 만약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라 이런 생각에선지 별별 수를 다 동원하며 그녀를 도와줬던 거예요. 자, 그 결과 연맹 측은 다음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겠다. 협박은 협박대로 받겠다. 협의를 한 뒤 토냐의 조사는 조금 뒤로 미뤄두기로 하고 그녀를 대회에 출전시키기로 합니다. 자, 하지만 토냐가 올림픽에 나갈 수는 있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 그녀를 징계 처리한다고 전했는데요. 자, 만약 토냐가 출전하지 못하면 미셸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었지만 사실 미셸이 당시에 토냐를 위해서 선수권을 포기한다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연맹 측과 스폰서들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출전권을 포기한 거라고 나중에 알려졌죠. 자, 대회가 시작되고 낸시는 멋진 연기를 선보였지만 부상 탓이었는지 너무 아쉽게도 은메달을 차지했고
금메달은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의 옥사나 바이울이라는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냐는 몇 위로 했을까요? 자, 이 장면 굉장히 유명한데요. 토냐는 이 대회에서 8위를 차지했고, 당시 토냐는 연기를 중단하더니 스케이트 줄이 풀렸다며 징징거리며 경기를 중단해버립니다. 이어서 끈을 다시 매듭진 다음에 무대를 이어가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요, 그녀의 어리숙한 모습을 보며 눈살을 굉장히 찌푸렸다고 합니다. 자, 올림픽이 끝난 뒤 그녀는 빛의 속도로 선수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고, 토냐는 앞으로 대회는커녕 피겨 코치로서도 활동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자, 대회가 끝난 뒤 정신없는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세동했고 계속해 법원을 드나들던 토냐는 94년 3월 18일 혐의를 일부 인정한 뒤 벌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월 30일 미 빙상 연맹 측은요, 토냐 하딩이 미셸과 출전해서 받았던 금메달을 포함한 모든 그녀의 기록들을 완전히 연구 제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사건 이후 모두에게 비난만 받던 토냐는 생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하자 미국을 또 한 번 경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바로 제프와의 찍은 포르노 비디오를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토냐를 동정하던 일부 팬들조차 이 사실을 접하고 그녀를 떠나게 됐다고 해요. 이어 95년 제프와 결혼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을 한 뒤에 토냐는 모두에게서 잊혀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토냐에게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바로 98년 한 방송 매체에서 연락을 주게 되는데요. 방송 측에서는요, 그녀와 낸시의 만남을 주도한 뒤에 토냐가 낸시에게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죠. 자, 인터뷰는 진행자의 능숙한 실력으로 그나마 마무리가 잘 됐지만, 낸시와 토냐의 어색한 모습은 TV에 그대로 방영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당시 진행됐던 인터뷰 짧게 감상하시죠. Why do you think then if that is the case, why did you become, at least as I understand it, why do you think then if that is the case, why did you become, at least as I understand it, a main focus of the investigation? I don't know. Were you aware that the plot also, at least in discussion, included the possibility of murdering Nancy Kerrigan? Excuse me? Did you know that the plot and those who were involved, the conspirators, if you will, had discussed possibly murdering Nancy Kerrigan? No. Oh my God. No, I did not know that. I did not know that. Or cutting her Achilles tendon. None of that you knew about. No. Is this closure for you at all, face to face with Nancy? Well, I would hope that we could go on and just live our separate lives. And I just ask forgiveness that, you know, she has her life and I have my life, and I would hope that we could just, you know, end it. Is there anything else that you'd like to say to Nancy before parting? Anything that you've had in your mind these past 4 years that you'd like to say to her? I would just like to say that, you know, I've always wished you the best. I mean, we were friends. I mean, we were on tour together. We always competed together. And, you know, from the bottom of my heart, I really think that you're a wonderful person, and I always have. I always admired you and your skating and your family, and I loved your mom and dad. I mean, I thought that they were always so supportive, and it was hard because I wish that I would have been able to have something like that. And now with my godparents, I have that, and I thank the Lord for that. And so it's just, I just want to have a new beginning, to be able to start a life and be able to live happy. 자, 영상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진행자가 토냐에게 남편이란 경호원이 그 일을 꾸미는 걸 사전에 알거나 짐작은 했었나요? 혹시 아니면 사주한 건 아니었나요? 라고 하자 토냐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긴 했는데
낸시를 공격하는 건지는 저는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니에요. 라며 대답하는 모습과 그 외에 이제 미소를 띄우며 얘기했던 거는 토냐가 이제 낸시와 내셔널 팀 당시에 그날을 회상하며 미소 짓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토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니 연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기게 됐는데요. 자, 낸시는 과거의 기억이 끔찍했기 때문에 용서라는 말은 끝끝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둘은 각자의 길에서 평범히 살아가던 중 99년 토냐는 비공식이자 사각지대에서 열리고 있는 피겨 대회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게 되죠. 하지만 이 역시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자, 이렇게 실패와 함께 한동안 또 잠잠히 지내던 토냐는 종목을 바꿔 이번엔 격투기 선수로 전직했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또다시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평범하게 살다가 2002년 2월 그녀는 복서로 데뷔하게 되는데요. 자, 그녀는 참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복서로 데뷔한 그녀는 2002년 3월 전 미국 대통령 비 클린턴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발한 폴라 존스와 함께 이벤트성 권투 시합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당시 언론은 악녀 대 악녀의 싸움이라는 타이틀로 굉장히 주목을 했고, 인터뷰에서 토냐는 저는 지금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있어 성공이란 내적으로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옥에 갔다 돌아왔다면 늘 터널 끝에는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라며 멋진 말을 남기긴 했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돈을 만져볼 생각에 벌인 일이라며 또 한 번 그녀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또 한 번의 시련을 맛본 토냐. 그녀는 2008년 자신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자서전을 출판하게 됩니다. 자, 자서전에서는요, 낸시 캐리건의 습격 사건을 언급을 했고, 당시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다시금 사람들의 시선을 이렇게 주목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부터의 내용은 토냐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그녀의 주장일 뿐입니다. 자, 자서전 내용을 따르자면요, 사실 습격 사건 직후 저는 남편이 관련된 걸 알고 곧바로 FBI에 신고하려고 했죠. 그런데 전 남편 제프가 전화를 확 뺏어버리더니 제 경호원 친구와 함께 저를 저항시켰어요. 그리고 갑자기 차에 저를 태우기 시작하더니 정말 깜깜한 어두운 산으로 향하기 시작했죠. 이어서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더니 그들이 저를 윤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참했죠. 모든 게 끝난 뒤 그들이 제 머리에 총을 겨누더니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저한테 알겠어? 너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넌 뒤질 줄 알아. 오늘 겪어봐서 잘 알지? 똑바로 행동해. 라고 저를 협박했죠.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토냐의 자서전 내용일 뿐인데 자서전을 접한 언론들이 토냐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발생한 지 14년이나 지난 후에 밝힌 이유는 대체 뭔가요? 그러자 토냐가 사실 누구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당시 전 너무 어렸고 이런 사실을 알리는 게 많이 창피하고 무서웠죠. 라고 대답했죠. 자, 결론적으로 토냐의 주장은 자신이 사주한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어 토냐는 이제 자신이 제프와 결혼했을 당시에 사실은 제프에게 강간을 당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했다고 전합니다. 결혼 이후 매일 자신은 제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전했는데요.
자, 토냐는 습격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요. 낸시 캐리건과 비교당하며 살아온 건 맞아요. 저는 그래도 낸시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요. 사실 낸시를 미워하기보단 낸시와 저를 비교하면서 의상과 음악 선정을 자꾸 비교하는 심판들에게 좀 더 악감정이 있었을 뿐이었다고요. 낸시를 미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뭐 말바는 아니고, 자, 그렇다면 이 자서전을 제프가 과연 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자서전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제프가 토냐의 자서전을 본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도 개가 웃을 일이지. 그때 그년이랑 나는 뭘 해야 될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때 그년이 낸시를 얼마나 질투했는데 지도 불리한 거 알고 있었을까? 아이, 잘 생각을 해봐. 나랑 경호원이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낸시를 왜 그렇게까지 만들었겠어? 잘 생각을 해봐요. 라며 토냐를 비난하듯 그녀에게 일침을 쏘듯 인터뷰를 했고, 이 이야기를, 이 자서전을 본 많은 저자들은 솔직히 자서전 내용 그냥 토냐의 주장일 뿐이지 확실한 증거도 없잖아.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자기 합리화식으로 쓴 거야? 그때는 지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잖아. 왜 자꾸 또 남 탓을 하지? 돈 벌려고 진짜 별짓 다 한다. 라며 그녀에게 동정을 표하기보다는 되려 더 큰 비난으로 그녀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자, 은반이의 요정 때부터 자서전 때까지 정말 많은 구설수에 올랐던 토냐 하딩. 그녀는 이후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녀의 말로는 집행유예를 끝마친 뒤 제프와 결혼 생활을 했지만 끝없는 폭행으로 제프와 이혼을 했고 두 번째 남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토냐는요, 사진기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두 번째 남편을 자동차 휠과 주먹으로 폭행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두 번째 남편과도 이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토냐는 두 번째 남편과 이혼을 한 뒤에 제프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재혼을 한 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기도 했고 둘은 또다시 이혼을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우여곡절을 그리던 그녀의 이야기가 최근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이 토냐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영화를 보시면 토냐 하딩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영화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영화 자체로는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실감났던 이유였는지 좋은 성적으로 극찬을 받았던 영화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예고편 보고 오실게요. Everyone has their own truth. I was the best figure skater in the world at one point in time. Call that a clean skate? Stop talking to her. That girl is your enemy. Who's that? Jeff was my first date ever. I never did this. What is going on? We're with the FBI. They know something. What can you tell us about Tanya Harding? I don't know a Tony Harding. Aren't you her bodyguard? When I was a kid, did you ever love me? I made you a champion, knowing you'd hate me for it. That's the sacrifice a mother makes. He cursed me. America. They want someone to love, but they want someone to hate. I mean, come on! What kind of friggin' person bashes in their friend's knee? Stop that. 자, 토냐 하딩의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영구 제명됐을 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토냐 하딩은 스케이팅 기술 면에선 정말 최고였지만 인간성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이었다고요. 이어 최근 낸시 캐리건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어요.
자신은 습격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토냐에게 한마디의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고요. 자, 은바니의 요정에서 현재는 희대의 악녀가 되어버린 토냐 하딩. 그녀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자서전 말대로 그녀 또한 피해자였을까요? 혹시 언론이나 이런 연맹 등에서 흥행을 위해 라이벌리를 과도하게 설정한 탓에 어린 이 두 선수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부족한 설명이겠지만 다음 엑스파일도 흥미롭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